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민소통실 최무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팀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구쪽 기본 현황입니다. 시민소통실은 현재 3개 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시민중심 소통 공감 시정 추진입니다. 소통 접점 다양화 및 현장 직접 방문을 통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시민 참여 및 시민 주도형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1일 역할 체험으로 시장님의 1일 맨 동장제 개걸로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직업군 발굴 체험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로 어르신, 청소년, 주부 등 시민의 목소리 경청하겠습니다. 퇴근길, 직장인, 학생 등 다양한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여 시 주요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시민과 소통하겠습니다. 1일 명예시장 운영을 금년에 맨동을 마치고 내년에는 사업소 직속기관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소통의 채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참여가 일상이 되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입니다. 시정 주요 시책 수립 시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신속한 민원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시정 현안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성화하여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시민 제안은 기준 이상의 공감 시 토론과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칭 시민정책 참여당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구성 방법은 시민소통 플랫폼 회원가입 시 자동 가입되며 온 오프라인을 통한 공개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목표 인원은 인구의 1% 이상인 2,000명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역할은 설문조사와 제안 참여 등입니다. 시민 참여 포인트제와 연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지난 9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4, 4분기에 타 지자체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내년도 9월까지 소통 플랫폼 운영 및 시민정책 참여단 구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 체감형 적극 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하고 세분화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하고 기존의 소극 행정에서 탈피하며 다양한 법령 및 현안에 대응하여 적극 행정 문화정착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도하는 적극 행정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을 보호 및 지원하겠습니다. 적극 행정 공감대 확산과 소극 행정 혁파 및 사전 예방 체계 구축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민 참여 포인트제 운영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 능률, 효율성 확대로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시정 참여자에 대하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1만 포인트 이상 적립 시 인센티브 지급하고자 합니다. 시민소통 플랫폼 구축 후 시민정책 참여단 인센티브와 연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과제 및 개선안입니다. 현재에는 미사용 잔여 포인트가 3년 동안 누적이 없을 경우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를 규칙 제정을 통해 기부제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3만 포인트 이상 적립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나 시민 참여 포인트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 특정 분야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시정 참여 분야별로 다양한 지급 기준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인센티브 지급 방법을 지류 한 가지로 하나 지류와 모바일 병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지급 방법 개선으로 시정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겠나 기대해 봅니다. 14쪽입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민원 서비스 구현입니다. 국민신문고, 시문시답, 직소민원실 운영으로 시민소통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8월 말 현재 민원 접수 처리 해낭은 약 2만 3천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2만 3천여 건 중 절대 다수인 78%가 교통 분야이며 다음으로 도로, 안전행정, 환경 순으로 분석되며 교통 분야에는 불법 주정차 신고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민원 처리 현황을 매월 점검 분석 및 데이터를 관리하고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인센티브는 민원 처리 단축률, 처리 건수의 상위 부수 및 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민신문고와 시문시답 코너를 운영해 보니 처리 결과 통보를 할 시 완결과 미완결로 양분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처리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답변만 하면 완결 처리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는 민원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 판단되어 내년부터는 내용적 미완건에 대하여는 완결 시까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16쪽입니다. 시민만족 플러스 민원 처리 사후 모니터링 실시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민원 관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민원 처리 결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진행 상황, 완료 여부 등 데이터를 지속적 관리로 민원 처리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규모 보수 단순 조치는 기한 내에 완결이 가능하나 도로 개설, 보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물의 교체 등의 민원은 실질적인 완료 시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되고 민원 처리 과정의 불만사항 및 개선 의견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현재는 민원 접수 후 민원 처리 결과 통보하면 끝나는 단계였는데 내년부터는 민원 접수, 민원 처리 결과 통보, 처리 결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통보만 하면 완결 처리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생활민원 체계적 관리 시스템 특척 거제 운영입니다. 추진 방향은 시민 불편 민원의 적기 대처 및 조기 해소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민 중심의 현장 소통 시전을 구현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적시 처리 지원 기동도를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맨동 기동 순찰반 척척 거제 박반장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안제도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 제안 공모전을 통해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제안을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제안이 정책이 되는 거제형 제안제도 문화를 조성하고 연 3회 제안 공모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생각함 정책 참여 플랫폼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거제 생활 공감 정책 참여단을 계속 운영하여 생활 밀착형 제안 과제 발굴하는 등 제안 제도를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시민소통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 기본 현황을 보니까요. 네.
정은보다 지금 해는이 많네. 네네. 예. 일을 아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시민 소통 보니까 해는이 네. 5명이나 거기는 늘었네요. 시장 비서 업무 수행이 뭐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이게 그 지난 우리가 6월인가 7월에 봤을 때는 2명이었거든요. 요 주요 업무 부서가 시민 소통 5명이나 이렇게 늘어났어요. 시민소통 내나 부속실까지 예, 예,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부서실이 지금 몇 명인데요? 3명 나가 있습니다. 3명입니까? 네네. 그러면 2명은 3명하고 4명이 우리 예. 시민소통에 있고요. 시민소통에? 기사, 예, 예. 기사 비서, 그다음에 저 김준희 비서실장, 예. 네네, 그리 3분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에 궁금한 게 시민 중심 소통 공감 시장 추진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추진 계획은 그 좀 변화가 있네요, 약간. 그리고 그 계획이 네. 지난 우리 7월 업무 보고 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보니까 반영이 좀 되었고요. 그 부분이 그 계획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일 맹예 시장 보니까 네. 대상이 6급 이하 해가지고 직원인데 네. 이 직원과 객주 운영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네네. 그게 운영이 지금 어떻습니까? 명예시장 지금 금년은 면동을 하는데 예. 18개 면동에 17개 면동을 마치고 1개 면동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하루 종일 시장님하고 예. 동선을 같이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예. 시정이 뭐 어떻게 돌아간다, 또 간부들 회의에 참석을 한다, 예.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운영이 그 할 때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처음에는 약간은 우려가 참여를 꺼려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네네. 뭐 하려고 하고 합니까? 네네.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우리가 어디고 11페이지 보면은 온라인 시민 소통 플랫폼 쌍방향 소통 채널을 이걸 이렇게 쌍방향이라고 해야 됩니까? 양방향, 양방향으로 하는 게 시민과 우리 시와 이제 예. 이 서로 마주보고 그걸 한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좀 쌍하면은 좀 아주 양방향, 쌍방향 이제 같은 주로 용어. 건데 네,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려면 그래도 양방향 이게 더 낫지 않나. 아주 작은 네. 하나의 단어이지만 그렇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그 1만 포인트가 네. 지금 우리 그 시민 참여 포인트 지급 기준이 네, 지금 우리 그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시장 참여자를 좀 더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3만 점 돼야 예. 그걸 지급을 하던 것을 예. 만점에 지급을 하면 아무래도 참여하는 분들이 예. 입장에서는 아, 좀 기회가 많지 않겠습니까? 바꾼 이유가 단지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네, 뭐 그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많은- 지급방법은 또 모바일이 추가돼 갖고 네. 그거는 참 좋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시민소통실에 현장민원 지원팀의 우리 거제 박관장 네, 지금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예. 지금까지 한 몇 건 정도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지금까지 한 4월 10일부터 일이 운영을 하는데 한 400건이 넘어 1,400건. 1,400건 중에 우리가 단순하게 뭐 데크 피스를 박는다든지 일정 부분 빠진 부분을 교체하는 간단한 거는 가능한데 예산이 많이 소모되고 수반되는 우리 거예요. 힘으로 안 되는 거는 부수와 해법을 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입니다. 그래도 1,400건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의 사람을 가중이 6명 그래서 6명에서 10명으로 지금 업무를 더 좀 확대를 해보려고 확대시킨 합니다. 겁니까? 예. 그럼 우리 기동 순찰반 그러니까 수리하러 가는 거는 2인 1조입니까?
네네. 3인 1조로 지금 3인 1조를 하고 네네. 있습니까? 2인 1조인데 내년에는 이제 3인 1조 이게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 합니다. 왜죠? 네. 아니 2인 1조가 에서 더 늘려야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3인 1조를 하게 되면 말고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 지금 예. 현재는 6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한 명이 면동을 이 논아가 갈 수도 있고 두 명이 조를 짜가 갈 수 있고 세 명이 조를 짜도 되는데 이 부분 탄력적으로 일이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업무량에 따라서 그때 무슨 업무가에 따라서 네네네. 탄력적으로 하겠다. 네네. 예. 그런 방법이 되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민원이 가중하게 이렇게 걸리니 그 해결하기 위한 조가 편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게 되면 뭐 어떻게든 2인 1조를 해서 숫자를 더 늘리는 게 또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건데 뭐 아까 이게 추진 계획 이게 보면 네.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이건 뭡니까? 이런 게 보면 우리 도로에 가면 네. 도로 노견까지는 도로가에서 하고 측면에 이 노견이라 그럽니다. 네. 요 뻔면에 요 부분은 또 녹지가 업무다. 산림 이 녹지가 서로 업무고.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 그 부분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요 부분은 우리 녹지가에서 하자. 그래 안 하면 면동에서 하자. 지금 면동으로 올해 시스템을 다 넘겼거든요. 예산까지를 추가로 3억 6천인가 확보를 기획실에 예산해가 재배정하는 형식으로 그는 업무 조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업무가 명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는 어디까지, 도로과는 어디까지인데 왜 이거를 업무 떠넘기라고 할 수가 근데 있습니까? 저 도로 번면에 보면 저 우리가 가로수가 심겨져 있으면 가로수 식재 시에 네. 그 녹지가에서 도로가에 요 부분 점사용을 받습니다. 네. 그럼 점사용 받은 부분이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나오고 그래 안 하면 또 도로에서 다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걸 행정이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민원도 있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아까 1,400건 정도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네. 완료된 건은 지금까지 한 몇 건? 60%는 완료를 하는 것 같고요. 60%. 40%는 이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 이런 거는 각 부서로 넘겨서 조치를 하도록 그래요. 예산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소소한 민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뭐 거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민원은 어쨌든 시민소통실로 온다. 네, 네.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까에 소소하게 들어오는데 우리 시민소통실로 이관되는 것도 그렇진 있습니까? 않고 운영을 하다 보니 이것저것 다 이 부서로 몰려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할 수 없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까에서 해야 될 일. 예, 그래서 예, 까로 일을 일관시키고. 해가지고 과에 요거는 예. 그쪽 부서 해당 부서에서 빨리 신속히 하게 합시다. 그럼 우리 이제 민원인들한테 그일 처리가 다 되고 완공이 되면 이제 연락해서 통보하겠다. 네네네. 예, 거기까지 하겠다. 그렇죠. 네. 우리 국민신문고에 신고들 한 22,000건이네요. 네, 2만 약 3천 건. 불법 주정차 신고가 민원이 대다수 차지하고 예, 절대 다수입니다. 이 불법 주정차 신고 이게 보통 시간대가 한 어느 때입니까? 야간 신고 많이 들어오는 게 평일에는 우리 차량 단속, 주정차 요원 단속, 다 하고 우리 있지 행정의 않습니까? 산이 퇴근을 하고 난 저녁, 네. 밤 시간대하고 주말, 행정이 손이 미치지 않는 주말, 그때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보통 그 주정차일이 신고일이 들어오는 게 자기 가게 뭐 막고 뭐 이런 거에서 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생활에 꼭 불편함이 그렇지는 있어서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정말 주차를 정말 옳지 않게 올바르지 않게 하는 부분도 아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것도 시민 참여 포인트로 올라갑니까? 예, 예.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뭐 교통 흐름이나 네. 뭐 안전사고나 이런 위험이 많아서 신고가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까? 아니면 비중이 요행이 많이 방해받고 이럴 적에 오는 게 절대 다수죠. 그 부분은. 교행이 네네. 아니 이제 우리 보통 그제 씨가 지금
10시까지 우리가 CCTV나 이런 건 단속하죠. 네. 고정 CCTV는 단속 일을 하는데 다 지자체를 보면 뭐 인근의 뭐 고성 같은 경우는 한 8시까지 그 정확한 시간은 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교통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니. 네. 예. 우리는 10시까지 할 겁니다. 아마 그게 9시인가 정확한 10시까지 시간은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운영을 하니. CCTV로 하는 이게 보통 20시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그게 모니터가 뜨거든요. 그럼 보통 그렇게 잘 대시를 안 해요. 뭐 주도로에 보면 거기는 뭐 어쨌든 주정차를 하게 되면 좀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CCTV를 달아놨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다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 해도 또 다른 인근에는 이제 조금 시간이 줄어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과도한 또 행정 구석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 그래요? 뭐 근데 그렇게 교통 흐름이나 좀 뭔가 안전이나 이런 게 조금 없다라고 하면 좀 풀어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참여 포인트 제로 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이런 신고라 이런 게 좀 많아지 그게 대부분 아까 불법 주정차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니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 그 논리로 의원님 그 논리로 해서 이 시민 참여 포인트에서 교통 부분을 빼둬라 이렇게 부서에서 문서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방지하고자 분기당 그러면 10만 원 밖에 그 지급을 하는 상한을 둡니다. 또 어떤 데는 그 한 분이 많게는 정말로 많이 신고하는 부작용도 있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저녁 드시고 어떤 분은 그냥 조깅 삼아 나와서 운동 삼아 할 사진을 다 찍고 그냥 한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뭐 어쨌든 국민 의식이 딱 되는 건데 네. 뭐 또 너무 과도하게 이 포인트 때문에 그런 일이 너무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이러한 대책을 좀 어떻게 좀 강구를 특히 뭐 우리가 그분들 시민들이 주차할 곳이 많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행정이 주차장이나 이런 행정 서비스는 몸 따라가면서 또 과도하게 또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규제를 하니 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하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것도 이 딱지를 받은 사람들의 민원이 좀 불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역수로 많이 들어와요. 너무 과하게 이렇게 좀 하는 거 아니냐. 뭐 행정에서 하는 단속이나 이런 거는 어쨌든 뭐 지켜도 뭐 자기들이 이해를 하는데 아까 신고를 위해서 이렇게 막 지키니까 한 달에 5, 6개 지킨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개선이 조금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저도 뭐 불법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뭔가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는 행정 서비스를 뭔가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걸 좀 먼저 우선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 작년도에 분석을 해보면 분기별로 분석을 해보면 한 분이 저 작년도 1, 4분기에 1139건을 신고한 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썽이 되다 보니 자꾸 이제 홍보를 하고 하다 보니 2, 4분기에 494건으로 대폭 줄어들고 4, 4분기에는 300건대로 내려가거든요. 내려가고 또 의원이 포인했다시피 우리 쉽게 하면은 옥포지구 같은 데는 보면 가게 앞에 이리 주차선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실은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활용하면 얼마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그걸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도 그리고 또 네. 우리 노면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꺼놓은 곳을 네. 활용해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 부분, 네. 그 주차장 바로 주차하는 곳 뒤편에 대놔놓고 가다가 찍혀갖고 그러니까 뭐 하루 찍으려 하면 진짜 상당하게 찍을 수가 있는 그런 우리 거제시의 실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좀 많이 만들자라고 해도 좀 그렇고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차를 가져놓지 않는 그런 문화 이 캠페인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더 선행이 돼서
좀 주차 문화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최양희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어쨌든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시민 중심 소통 공감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 13분이 시민소통실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늘 드는 생각이 시민 중심 소통 강화하겠다 할 때 실제 예를 들면 우리 사회 우리 그 뭡니까 조례 보면은 주민 참여 기본 조례에는 네. 시장은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 취약 계층들과 반드시 이렇게 소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간담회 소통 보면 대개는 지역의 유지거나 단체의 뭐 장이거나 관변 단체장 대부분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진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이 사회 약자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정과 소통한 적 있습니까? 학대 피해 아동들, 그 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들, 우리 씨가 한번 소통하려고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뭐 여성 관련이라면 여성단체 협의회나 뭐 여성 대부분 이런 단체나 뭐랄까요, 지역에 좀 뭐랄까요, 하여튼 지역에 뭐 이렇게 단체 장들 위주의 소통은 아주 형식적입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근데 왜 그렇게만 하냐고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분들은 잘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감히 우리가 새를 모아서 건의를 하겠다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분들은 소외당하고 목소리 큰 사람들은 같이 누려야 할 권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민소통실에서 저는 그 하나 좀 해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네. 그와 함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일단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한제도 운영에서요. 네. 이것도 우리가 거제시 제한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네. 거제 시민뿐만 아니라 여기는 국민들 대상인 거죠. 네, 전 국민을 전 국민 대상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그 업무 보고 하실 때도 시민 누구나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 네. 이렇게 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네. 군데군데 뭐 시민 누구나 했다가 또 전 국민 했다가 이렇게 하시면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누구나 네. 제한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고 사실 네네 일단 뭐 그런데 우리 우수 제한 그러니까 제한이 아마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채택하고 불채택 이런 거 우리가 그 이제 우수 제한 심사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우수 제한 심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몇 명이고 거기에 2분의 1 이상은 민간인으로 구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실제 그래 되고 있습니까? 우수 제한 심사위원회가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11명 중 네. 당연직이 5분이고 네네. 공무원들 네. 위촉직이 6분인데 예. 남자가 3분, 여자가 3분 위촉이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네. 행정 등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럼 퇴직 공무원들입니까? 아니요. 퇴직 공무는 아닙니다. 어떤 민간인들로 구성되는지 궁금합니다. 명단을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명단을 그거 제출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개인 이름 굳이 여기서 언급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9명도 같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네. 이 부분도 생활공감정책 우리 이 제한제도 운영 조례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참여단 부분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참여단도 예산이 집행이 되지요. 예, 예. 그렇다면 이 조례에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포함을 시켜야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시의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제 질문은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만남 강화 이 부분은 제가 요 와서도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시장님께서는 지역에 가면 유지를 만난다, 기관단체장을 만나다 그 횟수는 아주 소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 한 저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적에도 1,100여 명 모일 적에도 아주 젊은 세대들 주부님들 이리 오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농협에 또 주부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데 참여를 해가 같이 시정에 대해서 논하고 할머니들 또 이제 노인대학 같은 데도 논하고 또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또 외국인 체육대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자리에서도 그걸 하고 이제 요 부분에 사회 약자인 노인 여성 부분은 일정 부분 되는 것 같고 좀 전에 포인하셨던 부분 장애인 이런 부분은 제가 내년도에는 특히 강화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네. 일단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 여성도 더 열악한 분들이 계세요. 네,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그분들은 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콘서트 갈 엄두도 못 냅니다. 시장과의 대화에 참여할 아예 엄두조차 못 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거 한번 좀 파악을 하셔서 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도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부탁드리면서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만요. 질문을 조금 함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은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구 쪽에 한번 볼게요. 실장님, 그 구 쪽에 팀별 주요 업무 보면 네. 시민소통팀에 네. 시정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온 오프라인 공론회장을 마련하겠다는 업무가 있어요. 네. 그럼 내년에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이 주로 말씀하시는 일방으로 한다라는 말을 흔히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시민 소통 플랫폼 양방향 소통 채널 이제 한번 구축해 보겠다, 운영해 보겠다. 그다음에 시민정책 참여단 모든 시책을 추진할 적에 행정에서 일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설문을 통해서. 그럼 예를 들면 실장 이런 건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우리 시에 예를 들면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논란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거 우리 심의를 본 시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럼 이제 민원은 아니지만 연락이 오는 거 어떻게 그렇게 글을 댈 수 있냐 얘기가 시민들이 저한테 의원들한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것들을 만약에 시민 공감대 형성 이런 업무를 해가지고 그 공로회장을 마련하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어떤 예를 드셨냐면 저한테 어저께 저희 그 상임위를 보고 공유재 심사 쭉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시청 어디다 쭉 해놓고 시민들한테 알려내고 시민들 이런 스티커 이런 얘기까지를 하신 분이 저한테 계셔요. 어제 그걸 쭉 봤겠죠.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몇 건이 너무 많아 놓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니까 시민소통실에서 이런 공로회장을 마련한다는 있으니 그런 것도 시민들이 원하면 가능합니까? 요거 계획서를 꾸밀 적에 저는 네네. 우리가 새로운 시책을 추진한다,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할 적에 네네. 지금까지 없었던 시민의 의견을 우리 네네. 시민 인구수의 1% 이상을 확보를 해서 그분들의 설문을 한번 받아보겠다. 그다음 제안을 한다거나 이럴 적에는 근데 그거는 토론을 해서 그거는 하겠다. 부서에서 그까지는 그렇게 틀을 정했는데 그 인원이나 충족이 안 되면 네. 그런 공로장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도 네. 이제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게 뭐 1% 이런 게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1% 이상의 시민을 정책 참여단을 모집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겠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런 공론장을 말을 하고 의견을 제안하려면 내가 시민정책단에 먼저 가입이 돼야 가입을 되네요. 해야 돼. 그렇겠죠.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신속민원에 보면 네.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지난 업무 보고 때 나는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시민 옴부즈만 네. 업무 지도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검토를 막 하시겠다는 얘기가 있으셔서 네. 저는 내년에 네. 우리 시도 시민 옴부즈만 뭐 이렇게 제도에 대한 네. 뭔가 언급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쏙 빠졌어요. 네, 이게 네, 네. 주요 업무에는 네. 빠진 겁니까? 뭐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왜냐하면 그건 아주 앞으로 좀 나아갈 우리 시도 그런 제도를 받아들여서 다른 시군에는 조례까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게 잘 빠져 있길래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면. 네, 네. 우리 시민 옴부즈만 제도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이걸 몇 년 전에 2016년도에도 도입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네네. 여러 가지 사유로 그때는 장기 검토 과제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도 이 부서를 만들 적에 네. 그 시장님께서 요 도입을 검토하세요라고 지시가 있어서 이 지금 현재 엊그제 9월 달에도 우리가 아산, 평택, 서울, 강동, 여수 이런데 견학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선진사를 갔다 오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도입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업무에 네. 분장이 되어 있어야 네. 신중한 검토가 돼도 중장기로 되는데 이제 빠져 있어서 네. 뭐 업무에 빠져 있으면 있는 업무도 제대로 챙기기가 어려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빠져 있길래 그럼 일단은 선진 사례도 갔다 오고 하셨으니까 검토는 하시겠다는 얘기신 지금 거예요.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건 내년 업무니까 일단은 계속 검토하시는 것들을 중간중간 좀 뭐 보고 형식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왜냐하면 이 제도도 저도 이제 저번에 그 얘기 한번 찾아보니까 네. 잘 되고 있는데 너무 잘 되고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처럼 이렇게 뭐 큰 사업들 할 때 공공 갈등이 생기면 이런 옴부즈만들이 충분히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조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 좀 약간 중복되긴 한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이거 걸어서 시민 속으로 시장님 참 좋다, 다양한 좀 직군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지난 업무 보고 때 뭐냐면 하청 노동자,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과의 직군들에 대한 만남도 좀 가져주시라. 네. 가졌습니까?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업무 보고 지나고 지금 반년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업무 보고 때 의원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제안인데도 네. 뭐 반기가 지나가도록 시장님이 그렇게 부서에서 그런 일정을 좀 체크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 아까 좀 더 요 직군하고 더 넓혀서 아까 앞서 의원님 말했던 것처럼 그런 계층들하고 다양한 만나면 시장님이 좋은 거 아닙니까?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는. 근데 부서에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네, 네.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네. 뭐 시장님이 뭐 주부 대학 만나고 뭐 외국인 엊그저께 갔을 때도 만났다고 했는데 실장님 그 행사 와서 인사하는 거는 만남이 아니 그건 소통의 만남이 아니잖아요. 그 과정도 있는데 네네. 간담회 형식으로 네네. 만남을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런 자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네. 하여튼 뭐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거나 하면 직접 주지 않으시니까 하여튼 그런 거 좀 챙기면 좋을 것 같고 해. 네네. 11쪽에 또 그래 뭐 시민정책 참여단을 또 만드네. 네네. 저번에 왜냐하면 제가 9월 임시회 때 네네. 그때 시민참여 기본조례 할 적에 그 조항을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알고 네. 있는데 왜냐하면 또 요거 그때 보고받고 뒤에 또 중간에 또 시민수기단도 만든다고 무슨 정책 자문다 이런 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서별로. 근데 저 하나 이게 이제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거는 제가 약간 좀 갸우뚱한 게 뭐냐면 네. 저희 온라인 메타버스도 그렇고 뭐 카카오톡 채널도 이렇고 계속 그렇게 온라인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네. 큰 성과를 내거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메타버스도 그렇게 구축한 데 가고 지금 절반도 안 되고 있는데 그게 막 잘 되고 있으면 우리 시는 그런 온라인 구축들은 시민들이 반응이 좋고 해서 뭐 이렇게 박수를 칠 텐데 지금 메타버스도 그렇죠. 카카오 채널도 뭐 몇만 명 하기로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온라인 시민 소통을 구축하겠다 하니 이게 사실은 박수를 칠 일인가 잘 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든단 말입니다.
잘 되게끔 노력해야 되죠. 뒤에 팀장님 손을 드셨는데 위원장님. 뒤에 팀장님 손을 번쩍 드셨는데 팀장님, 예, 뭐, 예, 답변, 예. 시민소통팀장 강무성입니다. 지금 그 한원진 위원님 말씀하신 가칭 그 시민정책 참여단 요 주 내용은 시에서 각종 사업을 할 때 우리 시민들한테 이제 좀 의견을 모아봐야 되겠다라는 설문조사들을 부서마다 1년에 이제 상당수 하는데 그 설문조사 하면 보통 보면 가서 면동에서 그 뭐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부서의 직원들한테 돌리가 하고 이 실질적인 설문조사가 잘 안 됩니다. 이 종이를 하다 보니 그래서 이게 저희가 모델로 삼고 있는 게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좀 따가지고 와가지고 좀 모델 벤치마킹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이 톡이나 이제 문자 메시지로 바로 발송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자기 관심 있는 분에 바로 실시간으로 설문조사 할 수 있게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있고 많은 시민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돼서 네네. 그런 부분 차원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거기 또 이런 우려가 바로 제가 오는 게 뭐냐면요. 톡이 왔을 때 바로 설문조사나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 시간대에 조선소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급식소에 있는 이런 진짜 내 의견을 제안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 거기에서 또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늘 이 행정이나 이런 데 가까이 있는 이 통장이나 간변단체 이런 분들은 늘 그 시간대에 또 참여를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라는 전혀 얘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설문조사 기간이 뭐 네네. 하루 뭐 그 시간만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보통 한 그러니까 일주일, 이거- 일주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결국에는 여기에 1% 이상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진짜 참여하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결국에 이 통장 뭐 이렇게 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참여해서 아이고. 또 그 제안이나 예, 설문조사에 관여가 될까 하는 우려가 네. 저는 제 우려입니다. 그 예, 우려를 예. 위원님,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참고해서 저기 잘 되고 있는 부분들 또 벤치마킹도 하고 해가지고 청소년들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네, 계층이 일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쨌든간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또 저도 이제 그 시의원 되기 전에도 이렇게 뭐 단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주민자치에 뭐 아까 맡아 보니 이 사람은 늘 그런데 접촉이 가능한 사람인 거예요. 시의 정책이나 제안이나 내 한 사람의 그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밖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이 그렇지 부분은 않게 그런 맹점을 해소하기 한번 위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제 해소하기 시작하는 위해서 단계 뭐 준비하- 이런 건 아니고 예, 해소하기 걱정이 위해서 되니까 준비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겁니다. 예. 그 적극 행정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올해 적극 행정이고 업무 보고 되기 전에 적극 행정 사례가 어찌 될까 했는데 다행히도 바로 6건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선정이 됐는데 이 선정작은 보니까 뭐 최우수 우수에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우수에 보면 이게 있어요. 재우려 지역 사전 통제를 통한 사고 예방 및 붕괴 지역 신속 응급 복구 추진. 아마 이게 시장님이 그 남부연 가다 그 건인 것 같아. 제 느낌 맞습니까? 저번에 태풍 오기 전에 그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관계되는 건 다 된다. 그럼 요 6건 선정 과정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처음 뭐 30몇 건이 예, 올라와서 일차로 예, 35건. 1차로 우리가 사례를 이 접수를 받아서 그게 35건인가요? 각 부처부서에서 그다음에 이제 17건으로. 서면 심사를 17건을 네,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행정안전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심사, 네네. 시민 온라인 심사율을 40%를 그게 40%. 그럼 면접 얼마 심사 전에 또 이제 경진대회 이래가지고 발표를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그 인사위원회가 맞아요. 대신하게 돼 있는데 그분들 민간인 위주로 모여서 그걸 이제 발표를 보시고 거기서 평가를 해서 그렇죠. 1위부터 그 6위까지 60%, 그 40%, 60%에서 뽑는데 네. 그럼 그 경진대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제안을 한 사람이 네.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뭐 네, 발표를 하고 이런 발표를 식으로 하죠. 네, 네. 하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제가 네. 그 저번에 이제 그 위원회를 통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 40%, 60%인데 요 그 경진대회를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럼 네. 실질적으로 사람들 앞에 놓고 이 당선된 사람이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해서 거기서 이제 점수를 해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네. 얘기신 거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간 제약이 있어가지고 미리 며칠 전에 영상 녹화를 해가지고 녹화된 그 영상을 인사위원들 앞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적극 행정을 한 사람들은 사실 이제 인센티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공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선정작들을 보니 네. 이게 어떻게 선정인지 좀 약간 좀 의문이 들었는데 일단은 그 나중에 그 과정은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자료 있는데 나중에 갈 때 예, 드리겠습니다. 드려주시면 네, 더 고맙겠고 예. 예. 그리고 그 뭐지 민원 처리 사업 모니터링 하는데 예. 요건 제가 사실 이렇게 업무를 변경한 건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완결인데 내가 무슨 민원을 제기했는데 답변만 해도 완결이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불만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 계속해서 이제 그 챙겨 보시겠다는 걸로 제가 이제 이거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8쪽에 그래서 우리 시에 그 조례에 보면 제2장에 그게 있어요. 생활공간정책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매년. 예. 그러면 그 지금 생활공간정책 참여단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는 생활공간정책 모니터단이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니터단도 이 생활공간정책 제안을 발굴하는데 힘을 써야 되죠. 네네. 그러면 지금 9명이 이제 올 초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3월 1일 날. 그게 이제 기수 구기지에 근데 계속해서 운영 때 2009년부터 제가 시작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 구기가 그리 예, 네, 쭉 이제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앞에 했던 기수들은 모르겠고 네. 일단은 올해도 이제 3월 1일 달부터 구성을 했어요. 네. 그럼 이 정책 모니터단이 네. 어쨌든가 우리 시나 우리 뭐 삶의 전반에 네. 생활공간 정책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건수들이 있었냐는 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이. 물론 모든 국민들이 다 하는 거지만 이 정책단을 꾸린 것들은 네. 특히 좀 더 밀접하게 공감 정책들을 발굴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 정책단이 올해 꾸려져서 국위에서 네. 발굴된 사례들이 있냐고요. 제안을 하죠. 제안 우리 함께도 하지만 주로 경남도 네. 안전부 이쪽으로 제안. 그럼 우리 시에 있는 9명이 네, 그 예. 제안했던 사례들은 있네 갖고 예, 예. 그럼 그 자료도 저한테 한번 좀 자료를 네.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 생각함을 네. 확대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우리 국민신문고 네네. 그 코너에 들어가 있습니다. 되어져 오던 사업인데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운영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시에도 국민 생각함이 있어요. 왜? 예. 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예. 들어가 보셨죠? 예. 몇 건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끝냈죠. 6건이 누군가가 생각함에다가 그 국민 생각을 탄생을 시켰어요. 일단 뭐 생각 탄생을 하고 뭐 생각이 발전되면 생각이 완성이 되고 뭐 정책 이런 과정인가 봅니다. 단어는 그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생각 탄생을 해서 어떤 주민들이 6건을 올렸는데 그냥 전부 완결이에요. 근데 완결도 좋아. 근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가 시가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삭제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고 그런 제안들은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건지 부서에서 그냥 그대로 내가 제안을 하면 그냥 그 완결이면 그게 계속 그 자료가 남아 있는 건지를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 답변. 네네. 왜냐하면 6건밖에 안 올라와 있고 그 내용이 계속해서 그 국민 생각함에 완결이 되었으니 완결된 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건지 삭제가 내려지는 건지 아닌 건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냥 우리 시 좀 없어졌으면 좋은 아니면 또 기간이 지난 근데 시가 제안하는 것도 그게 올려져 있어 가지고 기간이 지난데도 올라져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삭제 이런 것들의 가정은 없는 거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예, 네네네. 진장님, 예, 마이크 잡고. 근데 그 내용도 모르시면서 확대 운영하신다 이러시면 안 되죠, 실장님. 이 확대 운영이라는 것은 국민 생각함의 그 제안 이외에 우리 또 다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온 국민 소통이라고 네. 조금 더 쉽게 그 제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도 활용해서 이제 확대 운영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개념을 그러면 이제 보시면 되시고. 다양한 시민들의 많은 예, 제안을 예.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그 제안을 올라온 제안을
한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생각하면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예.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섯 건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고 보통은 제안을 하게 되면 부서에서 이제 부서 자체적으로 이제 심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비제안이나 일치를 되면 그게 바로 반영이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완료됐다는 거는 다 반영이 됐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비제안 됐겠죠. 그러니까 네. 한번 들어가서 챙겨보시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시는지 뒤에 한번 보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좀 길게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요. 예, 일단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안석봉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네, 네, 질의하십시오. 아니 우리 이번에 그 시민 만족도 높인 적극 행위 우수 사례에서 우리 책적거제 박사가 우수로 선정됐네요. 팀장이 누구죠? 어느 팀에서? 아유 고생했습니다. 이 말씀 하려고. 예. 예,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실장님 한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네네. 14페이지 예. 네, 14페이지 네. 그 신문 시답 네. 예, 국별 처리 현황에 네. 여기도 문화관광국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여기 이 신문 시답도 우리 시민들이 그좀 민원을 제기하는 게 여기도 교통 분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문화관광국은 왜 이렇게만 72%를 예. 차지하는가 하면 네네. 우리 남부 관광동 단지 노자산 개발 이 부분이 네. 있어가 반대 민원이 그쪽을 통해서 많이 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입니다. 보고야세 팀장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반갑습니다. 23조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실은 4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혼은 1명입니다. 다음 24조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효율적인 이행 관리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은 5대 목표 16대 전략으로 92개 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2년 8월 공약 사업을 확정 및 공개하였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이행률은 27.4%이고 3분기 9월 말 이행률은 33.6%로 완료사업 10건, 부진 및 미착수가 6건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공약 이행 목표는 65% 달성을 목표로 실천 계획에 따른 분기별 추진 실적 관리, 자체 점검 및 공약 이행 평가당 운영하여 분기별로 공약 이행 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거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상징물 개발입니다. 남북 내륙철도, 가동 신공항 개통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상징물 개발을 통해 거제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으로 사업 기간은 내년 6월까지며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거제시 브랜딩 전략 수립, 브랜드 네이밍 개발,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이며 추진사항으로 금년 3월 상징물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고 9월에 용역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계약 의뢰 및 계약 심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11월 중에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후 기술 및 가격 협상 후에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 용역 추진을 완료하여 관련 조례 개정 및 디자인 활용 매뉴얼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조 의존 재원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정부 국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등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단계별 활동 전략으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금년 12월에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 초에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4월 중에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주요 핵심 사업의 선별과 선택을 통한 국도비 확보의 실효성을 제기하고 시민들의 생활 밀착형 예산 확보 및 거제시 성장 발전을 견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공모사업 전략적 응모를 통한 재원 확보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효율적 체계적 대응 전략 마련과 전략적 체계적 공모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확보 및 지역 해남 문제 해결을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 공모 관리가 용이하고 민간이 누릴 수 있는 시설 조성 사업과 공모 전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향후 유지 계획 수립 후에 공모 사업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 9월 기준 43건 1,491억 4,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을 위한 성과 평가 역량 강화입니다. 능동적인 평가 역량의 강화로 시정 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향상과 평가 내실화를 통한 사회가치 실현으로 시민에게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정부 합동평가와 상급기관 평가는 중앙과 경남도에서 도의 주체로 평가하며 합동평가는 임년도 1월부터 4월 중에 평가하여 5월에 확정됩니다. 상급기관 평가는 분야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면동을 제외한 전 부서로 합동평가는 지표 달성 평가의 정량평가와 우수사례 선정하는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상급기관 평가는 부서별, 분야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관리 자체평가는 우리 시 자체로 내년 1, 2월 중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동을 포함한 전 부서가 평가 대상이 되며 부서는 BSC 성과, 공동지표 평가 등을 하며 면동은 BSC 성과 평가와 부서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합동평가는 평가 추진 계획 수립과 전략적 대응으로 우수 지자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평가는 평가 동향 수시 방향 및 추진사항 점검 등 부서 협조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는 공약사업, 정부 합동평가 등 해난 사항과 연계한 지표 개발 및 성과 계획을 수립하여 성과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 추진으로 시정 경쟁력 및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지원입니다. 기본 현황으로 2012년 1월 1일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 자체 사업 3개와 대행 사업은 23개소 36개 시설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1실 2본부 13개 팀으로 2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신규 위탁 대행 시설은 4개소로 내년 1월 1일부터 대행을 맡게 됩니다. 사업장은 사곡 사업용 공영 주차장, 어린이 교통공원, 고인항 체육공원, 반다비 체육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 수탁 대행 사업 발굴 지원으로 3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운영 실태 지도 점검과 위탁 대행 시설 수시 분석 및 개선 방향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9년 연속 적자 운영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신규 사업, 수익사업 발굴 모색 등 자구책 마련 및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시공사 업무 유대감 형성을 위해 소통과 협력 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거제시 지속가능 발전 전략 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계획 수립 개요로서 거제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수립은 20년 계획하며 거제시 지속가능 발전 추진 계획 수립은 5년 계획을 하고 있으므로 계획하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 국가 지속가능 발전
17개 목표에 대한 우리시에 맞는 목표 수립과 경제, 사회, 환경 분야별 세부 목표 및 추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안으로 20년간 추진될 지속 가능한 거제시를 위한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상호 연계성 인식과 시정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의 주장기 모두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지속 가능 발전 세부 목표 및 과제별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 발전 인식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 교육 및 홍보 활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 1월 5년 단위의 부서별 지속 가능 발전 실행 계획을 통보하고 분기별 목표별 사업 실행 추진 계획에 대한 점검과 하반기에 성과 지표 달성률 설정 및 피드백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1쪽 저출산 시대 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입니다.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로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요로 출산 장려금 지원은 내년부터 연간 26원의 시비로 태어나는 영유아 약 1000명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포함해서 첫째와 300만원, 둘째와 500만원, 셋째와 1000만원을 반기별로 사용처가 제한된 선불카드 지급 행태로 지급할 계획이며 현재 조례안이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자녀 양육비 지원입니다. 내년도부터 연간 16억 8천만원 예산으로 8세 이상, 18세 미만, 셋째 이상 자녀에게 월 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종량제 봉투 지원과 15개 사업에 대한 시설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액 등을 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18,000세대 39,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지난 2022년 12월 공약사업 및 TC사항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1월 보건복지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하여 9월 중에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 중에 조례 제정과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조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 정책 추진입니다. 최근 5년간 인구 현황을 보면 학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188개 사업에 대한 생애 주기별 인구 정책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거제형 시책 발굴 및 공모사업에 적극 추진하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조성과 임산부 단자녀 할인점 신규업체 지속 발굴 확대 운영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25페이지에 네. 지금 이제 용역 진행 중인 거죠. 예. 용역 발주할 때 어느 수준까지 가업 지시가 된 겁니까? 이게 브랜드 슬로건이랑 캐릭터 안을 딱 주는 결과물까지 줍니까? 아니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그 예. 사업 내용에 있는 부분은 다 가업으로 예. 그러니까 전략 수립, 네이밍 개발, 디자인.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네. 예를 들어 지금 블루시티 거제 이런 것처럼 예. 뭔가 그런 슬로건을 한 게 용역업체에서 안을 딱 준다는 거네요. 예. 아, 그러면, 네이밍까지 있으니까 이름까지.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용역한 거를 바탕으로 결정 짓는 그다음 절차가 있습니까? 그 용역을 하게 되면 그 결과까지 중간에 의견 수립까지 해가지고 예. 이게 거의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으로. 예. 그러면 한 개 안으로 확정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은 두 개 정도 안을 내서 우리 또 행정이라든지 시민들의 이런 뭐 투표 절차 아니면 선택 그런 절차 절차는 거칩니다. 아, 있습니까? 단일화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여러 개 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예. 선호도 조사를 지금 거쳐서. 우리 의회 연구 단체에서도 우리 도시 브랜딩 연구 단체가 있는데 예.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예, 예. 혹시 뭐 잘 교환이 됩니까? 내용들이? 그 부분은 의회에서 하고 예. 우리 팀장님도 참석을 했었고 예, 의견 예. 교환을 해가지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이게 우리 회의할 때마다 우리 팀장님 오셨거든요. 예, 예. 우리 이제 연구단체에서 용역 보고할 때 그런 내용들도 조금 중간중간에 우리 용역에다가 예, 예. 가압 지시가 반영이 되는가 싶어서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예, 예. 저 의회도 어차피 소통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되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리 하고 용역 업체가 정해지면 그 부분 더 계속 수시로 그래 하도록 그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종 보고에는 사실 끝났는데 저희 예. 연구에는 근데 최종 보고의 결과물 치고는 너무 좀 저희가 생각에 미비한 점들이 많아서 포괄적이라는 예, 이야기에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것까지도 우리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6페이지 의존 재원 확보 관련해 가지고 예. 우리 기획재정실에서 행안부 특교를 거의 총괄을 하죠. 예, 예. 예. 올해는 행안부 특교 얼마 정도 확보했습니까? 잠시만요. 제가 금액까지 예. 아무튼 요지는 예, 이 예. 특교 확보는 우리 뭐 시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시에서 매 분기마다 접수가 돼가지고 도로 올리고 도에서 올라가야지 이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현황 파악들은 또 기획예산실은 총괄만 하다 뿐이지 실제 현장의 내용들은 또 주무 부서에서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고. 네, 전체적인 예. 이제 시급을 하던데 특격수 예. 가능 뭐 재난이나 이런 부분이 해난사업하고 두 개 나눠지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올린다고 다 되면 제일 좋은데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확보는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정말 긴밀하게 소통돼야 되는 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매번 뭐 한 7-8건 올리면 예. 뭐 한 2-3건 분기별로 올리는 예. 그렇고 그 국회의원과도 소통을 해가지고 예, 예. 그건 당연히 좀 뭐 예. 저희 힘이 미약한 어쨌든 부분은 우리 뭐 시 입장에서는 의존 재원을 최대한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게 좋은 역할인데 이 뭐 특교와 관련해서는 우리 서울중 뭐 국회의원실이나 아니면 보좌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중앙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 어떻게 보면 하라고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한테. 네. 예. 그런 역할들도 우리 기획예산실 예, 잘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예요. 이제 그러면 내년에 연간 26억 원의 출산 장려금 지원이 이제 올해 편성했습니까? 내년에 하려고 지금 26억 뭐 원을. 확정은 안 됐는데 예. 26억 출산 장려금 지원은 예. 좀 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 이제 복지부하고 사회보장 협의까지 완료가 됐고 내년부터 사업 시행할 텐데 그럼 이 26억 원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거죠?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연간 그 2002년 기준으로 한 1,000명 정도 신생아 출산한다고 2022년 기준 1,000명 예, 예. 정도 나왔습니까? 예, 했는데 올해는 한 850명 선 좀 9월까지 추계를 보면 또 줄을 들 2022년 기준 1,000명 정도 이제 태어났고 올해는 한 지금까지 한 800명 정도. 한 650명이 해야 좀 추계를 한 850에서 900명 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야, 줄을. 진짜 많이 줄. 예. 어쨌든 요 기준을 근거해 가지고 한 26억 원을 채정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제가 다니면서 언뜻 듣다가 보니까 뭐 소급도 있다고 하던데 그 작년 2022년 말에 조례안을 폐지가 지원했기 예. 때문에 올해가 2023도 비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에 할 때 예. 소급을 해서 지금 입법 매복 중이는 그 그러니까 언제 2023년도에 태어난 예? 2022년까지는 예. 그 태어난 그 신생아 태어날 때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고 2010년 말에 그 2020년도 태생까지는 다 했고 22년까지 22년까지는 예. 그래 하고 첫 만남 이용권을 이걸 하면서 그 우리 시 조례를 폐지하고 지원이 중단됐거든요. 그랬는데 다른 지자체는 그 첫 만남 이용권 말고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 출산 장려하기 위해서 그걸 되살리는 차원에서 이때에서 그러니까 그 제가 궁금한 거는 소급분 언제부터 소급분이 2023년도 올해 태어난 사람. 아 야, 이 정도 되었습니다. 예. 그럼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친구들은 소급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제 내년에 뭐 5월달 태어났다. 예. 태어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이거 신청 일단 신청해야 해요. 돼요. 예. 그러면 이거 뭐 이제 몰라서 못 받는 건 없을 수 있도록 그럼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한 홍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예. 또 우리 출산 임신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걸 다 관리를 하면서 이 부분 다 홍보를 하기 예,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누락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요 칸의 세 번째 보면 다자녀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죠? 예, 예. 근데 두 번째 칸에 보면은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은 내용에 밑에 기준이 변경됐는데 왜 또 셋째 이상 자녀죠? 아, 다자녀는 예. 지금 이 부분은 그 둘째 아 말고 셋째 아 태어났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고. 아니요. 두 번째 칸에 아, 예. 내용에 8세 이상 18세 미만입니다. 이건 좀 저 지금 그 예산상 지금 이 세자녀만 다자녀 기준은 우리가 2명으로 바꿔놨는데 예. 왜 또 실제 일 집행되는 거는 또 예산이 뭐, 다자녀에도 지금 못하는 게 뭐 이 부분도 그렇고 우리 수도 상하수도 요금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 반영을 못 하거든요. 워낙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기준은 바뀌었다 하더라도 예, 몇개 이제 사업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운영상에 예. 또 뭐 셋째부터 지급해줘야 될 그런 또 정책도 뭐 예, 이렇게 예. 고려를 해야 된다 이 이런 부분은, 말씀인 예, 예. 건가요? 어쨌든 밖에서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시민들도 이제 다자녀 기준이 변경된 걸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그걸 안다는 말은 둘째인 우리들도 다 이런 혜택 볼 수 있는 거네라고 인식되어지고 있는데 또 우리 셋째부터 돼 있으니까 몇 개 뭐 사업은 예산 예. 관계상 불가피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걸 야무지게 질문을 해서 저는 한 가지만 실장님 물을게요. 32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 정책 추진이라는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최근 인구 현황에 대해서 쫙 잘 나타났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거제시가 고령화가 14%예요. 고령화에 진입을 했거든요. 4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거제시가 고령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나 안 그러면 이런 정책들이 조금 어떻게 준비가 돼 가고 있습니까? 그 밑에 그 추진사항을 고령화 사회 대비해 가지고 뭐 22개 사업을 각 네네. 부서에서 우리 노인장애인과부터 해가지고 그 실시하고 있는데 인구 정책이 참 어렵기도 하고 이래서 네. 저도 뭐 이 말씀드리긴 하는데 좀 근데 그렇긴 합니다. 예, 현장에 나가면은 진짜 직접적인 고령화 시대에 들은 어르신들이나 그 나이 세대들의 그 불만은 좀 있거든요. 예. 저도 뭐 하여튼 노인장애인과에 여러 가지를 뭐 요구를 하고 변화를 계속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거 인구 구조 변화는 어쩔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하는 그 이제 시기에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저출산은 이미 이제 진행된 거고 고령화는 계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조금 실질적으로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획실정도 마찬가지고 예산 배분이나 이런 것들도 앞전에 하고 틀리다는 4만 명이 넘고 고령화 시대에 접근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아니.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우선에 제가 이제 그 업무 보고 하면서 저는 이제 부서별 업무 보고 할 때 관련 조례 한번 쭉 점검을 하거든요. 보니까 몇 개는 아직 기획예산 담당관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거 빨리 지금 한 4개 지금 제가 찾았는데 빨리 그 기획예산실로 바꿔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거제 시민 헌장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국민 교육 현장 예. 없어진 지 언젠데 우리 거제 시민 현장이 있습니까? 근데 보니까 딱 2줄로 되어 있던데 이 실효성이 없으면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검토를 위해서 막 네네. 있는 거라 해서 저도 막 깊게 보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님 나도 이 거제 시민 현장을 모르고 있었나 하면서 순간 반성하면서 이게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 드릴 것은 우리 지금 보니까 28, 29 출자 출연 기간 우리 담당하시죠? 네. 업무에 보니까 여기 업무 기본 현황에 보니까 지방 공기업 출자 출연 기간 경영 평가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의 출자 출연 기간이 3개 맞습니까? 예. 우리 여기 하고 재단하고 재단하고 예. 재단하고 문화예술. 복지재단, 문화예술재단이죠. 자, 그렇다면 6월에 우리 그 경영
성과 평가 결과 보고서 나왔죠. 예, 예. 제가 희망복지재단 거는 받았고요. 공사하고 예. 문화예술재단 예. 예. 예,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개발공사도 우리 출자 출연 기간 안에 포함된다고 하셨죠. 예. 설립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설립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경영성과 계약서라고 아시죠? 예. 예, 실장님. 그러면 이 경영성과 계약서는 왜 필요하며 얼마 만에 한 번씩 이 계약서를 체결합니까? 계약서는 뭡니까? 성과 계약서는 나름대로 예. 뭐 사장이 들어오거나 이럴 적에 네. 그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놓고 뭐 이루겠다는 그런 거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네. 뭐 협상을 하니까 네. 거기에도 해서 매년 하는 거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예. 근데 지금 개발공사 사장 경영성과 계약서인데 예. 제가 그걸 3개 지금 출자 출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이게 이상한 게 있어요. 다른 데는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1년씩 계약을 합니다. 성과 계약. 예. 근데 여기 계약 기간은 개발공사 계약 기간은 2022년 7월 25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임기 표기를 그래 한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궁금합니다. 임기 계약서인지 예. 이게 성과 계약서인지. 뭐 표기를 저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는데 그거는 임기에 따른 것 같고 저희들 매년 연봉 협상을 할 적에 자, 그러면 계약을 예, 실장님 받습니다. 예. 임기 계약도 합니다. 네. 임기 중에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과 이러이러한 성과를 목표로 해서 내가 임하겠다라고 네.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성과 계약서 매년 하는 성과 계약서도 따로 예.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첫 해는 그걸 가름할 수 있는데 그 매년 할 적에 저희는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랬어요. 그러면 매년 성과 계약서 따로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른 그 출자 출연 기간처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받은 거는 그 임기 중에 예. 계약서만 제가 받았고 매년 성과 계약서 지금 이분이 2022년 9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아마 이거는 첫 해 하면서 최초 계약서 이걸로 그냥 가름한다는 가름을 거죠.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다시 계약서 예. 딱 체결하시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는 좀 주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 전략 추진 계획 수립에 지금 수립 중이죠. 예. 중간 보고에 했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저도 사실은 이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이 업무는 사실은 환경과에 있다가 지금 이제 기획 예산으로 간 거 아닙니까? 네, 중앙부처에서 정책 이관되면서 저희들이. 예. 그래서 이제 이 뭐 중간 보고서는 보셨을 테고, 그죠, 실장님. 그러면 이거 최종 보고서는 언제 나옵니까? 12월 15일인가가 12월에 나옵니까? 중간 보고 하면서 우리 참석하신 그 의원님들이 네. 많은 지적이 있어가지고 네. 좀 더 보완이 많이 되고 그 위에 우리 부서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좀 그 완료되면 뭐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제가 한 가지만 저도 이제 이 보고서 그 다른 일정으로 그 보고에는 참석을 못했는데 이해관계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역할이 뭐하다.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꼭 분리돼서 있어야 되나. 저도 잘 그게 애매한데 이 부분 나중에 뭐 최종 보고서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발전위원회는 그 계획을 수립하고 네. 총괄적인 걸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네. 협의회는 거기에 따른 실행 업무를 본다.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협의회만 있었죠. 협의회만 예, 있었죠. 이번에 이제 조례 바뀌면서 위원회 구성하셨죠. 예. 그래서 이게 중복 하여튼 이 역할을 좀 분명하게 이거는,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 의견도 있습니다. 예. 인터뷰를 다 했는데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 의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육상 생태계 보호에 경사도 20% 이상 산지 개발 불가 규제 완화 필요. 네. 사실입니까? 그건 개인적인 아니 뭐 의견. 개인적인 네. 의견인데 저는 이런 분이 어떻게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에 들어있나 이런 사고를 가지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속 가능 발전 위원이 맞나? 보호와 개발이 항상 부딪히는 거니까. 뭐 아니 그러면 예. 그분은 지속 가능 발전 위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여기 들어와서 이런 발언을 합니까? 그것도 육상 생태계를 보호해야 된다는데. 네, 그리고요. 하여튼 그 지속 가능 발전 그 협의회는 시민 참여 교육과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일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예, 알겠습니다.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 의원들이 말씀을 너무 다 잘하셔갖고 저는 31페이지 저출산 시대 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22년 기준 해갖고 1000명이 태어나갖고 연간 26억이라는 걸 예산을 그렇게 잡으셨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뭐 이게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누락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보건소에서 그렇게 알리고 하더라도 분명히 누락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조금 이렇게 지급 방법이 우리가 신청을 해서 꼭 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자동 시스템을 해가지고 좀 그렇게 알겠습니다. 빠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출산 장려금 지급 해낭을 22년부터 지금 23년 6월까지 해갖고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23쪽에 팀별 주요 업무 한번 볼게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그 지속 가능 그 계획 수립하는 중간 보고에 가서 더 느꼈던 게 뭐냐면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는 그 업무는 인구 정책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협의회가 그 지표를 수립하고 하는 세부 지표 77개가 뭐 나왔던데 저번에도 그러니까 뭐 현원 뭐 이런 것 때문에 얼핏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업무 분장 한번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저희 뭐 부서 내부 의견도 네. 뭐 인구 정책이 우리에 있는 게 맞는가 그 여성 가족과나 이래 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거는 뭐 저희 부서에서 조정할 문제도 있고 또 조직 전체에 관한 행정과하고도 협의될 사항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세부 지표가 생기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밑에 협의회가 실무를 하는데 과연 인구 정책에 물론 이제 좀 뭐 할 수 있겠죠. 그 업무 분장을 누가 봐고 그 뭐 팀장님이 잘 알아서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맞는 팀에 가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시면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그 27쪽에 공모사업 예. 어찌됐든 간에 이 공모사업은 각 부서에서의 그 하시는 분들이 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고 해. 놓치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그거는 기획예산실에 있어서는 다 체크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전반적 공사가 있으면 이제 부서에 하는 것도 있고 네네. 또 총괄적으로 우리 그 중앙부처 공모사 그런 그 매뉴얼 책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부서별로 또 통보를 해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거제시가 누락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 갔을 때 들리는 얘기가 있기도 해서 뭐 지나간 얘기는 뭐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전략적 업무로 재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주민참여 예산
사업 하신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우리 시가 어떤 형에 몇 개가 됐죠? 제가 우리 시. 거기까지 파악을 안 했는데 네네네. 좀 뭐 단순 건수는 우리 시가 좀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 평가하는 우리 그 시민들 참여도 예. 투표도 우리 시에서 좀 많이 한 걸로 그리 알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고성, 남해 이런 데도 6개씩, 5개씩 막 이렇게 사업이 됐어요. 예, 예. 우리 거제시는 5개가 되긴 했습니다. 예, 그럼 예. 5개인데 제가 아쉬운 건 이 5개 사업 분야가 도시군 연계형이에요.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동네나 뭐 어떻게 뭐 올라간 걸 주민투표가 많이 되면 되는 사업들이 5개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된 사업들을 보면은 막 주민투표 동의한다고 막 서로 막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형 말고 청년 참여형이랑 생활 안전형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청년 참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가 거의 투표된 건 건수가 다 됐어요. 예. 당선이라고 표현 좀 그렇지만. 근데 우리는 사실은 청년 정책, 청년 도시 억수로 나아가는 도시인데 왜 청년 참여 이런 데는 시나 부서가 이런 데 참여해서 예산을 가져오려고 공모사업은 전혀 관심이 없었는지 예. 참여해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아예 내지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기획예산, 실장님만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예, 무슨 말씀 알겠고 네. 이제 주민참여 사업 자체는 면동에서부터 주민참여를 네. 올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뭐 그 우리 일자리를 청년들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예를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전해서 이번에 이런 걸 뭐 내기만 내서 될 수 있었던 사업이라 생각이 드니 안타깝게 왜냐하면 청년 참여는 사업비가 좀 더 많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동일한다고 생활 안정형도 마찬가지고. 행정과에다가 제가 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공모사업 전략 정보로 재원을 확보한다 하시니 이런 내용도 좀 아셔야 다음에 또 좀 왜냐면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주무부서에 올라와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챙겨볼 것 같아서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30쪽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9월 달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하고 위촉한다는 얘기는 알고는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보고회를 느꼈던 게 뭐냐면 앞선 언니랑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전문적인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우리 시에 향후 20년, 5년의 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의견을 모으는데 경제사회, 환경, 분과에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앞서는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상위법에 보면은 뭐 구성하는 그 조건이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맞춰서 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 했던 그 자료라고 해야 되나? 그거 자료 저한테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이게 원래 이제 6개월 용역이어서 12월 달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날 설왕설래가 너무 많아서 그 위원장님께서 기간을 연장할 수 없나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실장님이 이제 즉답은 하지 않으시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부서에서는 12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으시는 겁니까? 저 이거 용역사하고 좀 협의를 했는데 그날 좀 논의가 됐던 게 그 다양한 의견 수렴이 좀 빠져 있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용역사는 그 기간 안에 나름대로 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날 보니까 그 세부 지표를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방식으로 지표가 세워져서는 안 돼요, 실장님. 그리고 분과별로 거기 있는 위원들도 충분히 그날 어느 한 분 제가 그분 성함 우리 부산에서 오셨던 전문가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충분히 우리끼리도 지금 거기서 의견을 내고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의견 내면 그냥 그 용역사가 받아들이고 그 뭐 분과에서 뭐 해서 올라오는 거 근데 그 분과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원이 전문성이 확보되지도 않고 그런 말을 경사도 이런 것들 개발에 중점된 그런 분들이 들어오지 않아야 될 분들이 들어와서 그 지표에 관여를 하는데 그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고 5년 20년에 지속 가능을 한단 말입니까? 엊그제 중간 용역 보고회는 저희들 이제 순서의 차이인데 우리는 이제 그 중간 보고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서에 또 세부 실천이 가능한지 여부를 또 한번 하고 나서 저는 절차나 부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세부 지표나 세워진 게 정확하게 우리 시에 필요한 전략 추진 계획인지를 그 위원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충분하지가 않다고 용역이 갖고 온 자료만 보고
자료만 보고 기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다 이만 뭐 제10 뭐 7조 이 세부 계획을 갖고 왔는데 이 세부가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목표치 같은 것도 전혀 그날 얘기가 없으셨거든요. 네. 근데 그 우리가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절차를 계속 이제 밟을 건데 네네. 이제 엊그제 중간 그 영역 보고에도 많은 위원들이 이제 거기서 끝이라는 생각을 좀 하신 분들 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절차는 알고 충분히 이제 분과별 또 회의를 더 할 거고 그래서 그 세계 분과가 예. 활발하게 회의를 할 건데 그럼 혹시 저희가 예. 그 분과들의 회의 내용 이런 거 자료도 다 볼 수 있습니까? 중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 아니 근데 이제 했다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회의를 했을 거고 예, 예. 했을 거고 회의는 안 그날 했었습니다. 분과를 한 번도 안 예, 했습니까? 우리는 그럼 경제사회 그 일을 하고 이제 이 절차를 밟을 거라 했는데 이제 그날 위원들은 그러니까 엉터리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바뀌었다는 우리 생각과 좀 바뀌었죠.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뀌었죠. 이제 그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저 최종 보고 전에 중간 또 한 3차 보고를 하던 제가 좀 더 그 수립 절차는 더 거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과 회의하고 이런 것들은 회의록을 저희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죠. 하게 되면 당연히 준비를 했다가 그러니까 과정이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혹시나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면은 해주시고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게 용역 완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 안 되면 그날도 부시하면 그렇게 말씀 기간을 늘려서라도 예, 그것도 검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한은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실장님, 예, 예. 예, 27페이지를 공모사업, 예. 예, 27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실적에 예. 작년도보다 건수는 작은데 공모 사업 예산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예, 예.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간 겁니까? 이게 어떻게 분석을 하면 되죠? 어쨌든 저 공모사업 우리 시비를 50% 장담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갔고 예. 또 의회하고 계속 그 간담회 보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네. 저희들 그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우리 시비를 적게 드리고 그 국도비를 많이 받아 하는 게 좀 바람직한 행태로 간다고 그리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수는 적은데 예. 예산은 더 늘어났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면 됩니까? 이게? 좀 대형 대형 사업들이 예, 좀 예. 된 게 있어서 좀 어촌 뭐 그렇게 예, 예. 그래서 금액이 나는데 금액보다는 뭐 금액 중요하기는 하지만 네, 네. 뭐 바람직한 행태로 갔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거를 예를 들면 어떤 예. 게 있죠? 대형 사업들이 네. 그 어촌 신한력 정진 사업 예. 이게 31억 그다음에 했던 게 중소기업 생산기술 혁신 기술지원센터 구축 사업 네. 250억 그다음에 생활시설 확충 사업도 두 건에 한 27억 이런 것들이 좀 그런데 그 사업은 뭐 연년이 계속 해오던 사업 연년이 뭐 이제 우리 시것도 당연히 되니까 연년이 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없는 데는 떨어지기도 하고 그 선정이 안 되는 경우는 있기 때문에 그걸 예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우리 시비가 좀 적게 되는 거 우리 네, 시의 예. 실적이 맞는 공모사업 위주로 이제 가고 있죠. 네, 예. 그 뭐 건물 짓는 이런 사람 좀 지양을 하고 네, 아까 제가 수업에 왔을 많은 시민이 혜택하고 예. 향후 관리까지 판단을 해서 업무토를 그리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저주라는 말 아시죠? 이게 그 지역에 예. 공모사업 선정됐다고 좋아할 것만 아니고 그 동네가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잘못되면 이거- 뭐 그런 부분 예, 공감합니다. 예, 열심히 살피고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부세가 좀 줄어드는 규모가 얼마나 되죠?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 뭐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예, 아무리 단계인데 예. 교부세 줄어드는 금액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뭐한 600억 정도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 올해 우리 그 보통 교부세 기준으로 네. 당초에 내려오겠다 이렇게 했던 게 4,300억이었고 네.
그 16% 정도 줄어서 못 내려온다 해가지고 했던 게 360억 원 정도입니다. 아, 3,600원. 3,600, 아니, 올해가 그런데, 예. 올해 내려온다는 게 3,600원, 내년도에도 이 정도. 제가 묻는 거는 내년도 이제 예산 편성 단계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 규모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교부세는 한 3,700억 정도. 그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얼마나 줄어들? 당초 4,300에서 3,700, 한 600억 정도. 600억 줄어들죠. 예, 세입을 그 정도 반영할. 그럼 내년도 이제 사업 예산 편성을 긴축제적으로 이제 뭐 가실 것 같는데 예. 그 사업 축소와 또 확대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분명히 우리 시장님 그 시정 기조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어떻게 그 편성하죠? 일단 그 총액 기준을 보면 네. 우리 기준 인건비라든지 이 당연 인상분이 있고 예. 그래서 한 그 올해 1조 2천보다 더 한 500억, 600억 정도 늘어날 걸 보고 전체 총액, 규모는 총액은 예. 이제 총액 그 늘어난 대신에 교부세는 작게 오고 네. 기존 인건비가 늘고 해서 네네. 그 가용 자원에 대한 사업은 네네. 확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러면 같은데 이제 뭐 예. 사회 기반 시설 같은 이런 사업 우리 반답이라든지 또 대응 사업이 끝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네, 네, 예, 네. 그 좀 줄고 뭐 시장님도 뭐 사업을 자꾸 뭐 도로라든지 예. 확충보다는 하나하나 완길로 짓고 네, 이렇게 네. 하라는 말씀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을 한다 이래 되면 한꺼번에 예산 편성하지 말고 네. 우리 도로 같으면 이제 용역비 문제 하고 네, 그다음에 네. 보상비 딱 되면 네, 사업비를 투입하라 이제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편성이 묘인데 예. 그런 운영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지 분야는 뭐 일단 그 복지 사업은 시행했던 사업은 취소하기 힘드니 복지 사업은 뭐 예. 대부분 매칭 사업이니까 예. 뭐 일반적인 한 그런 사업들은 그대로 가야 될 기조고 거기는 또 늘어날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 예산 편성 기조에 있어서 한번 뭐 제안을 한번 드리면 일단 어떤 사업을 막 이 뭐죠 시행이나 이런 뭐 확대하는 것보다는 있는 사업 우리가 소송해 놓은 그런 시설들 예. 관리를 잘하는 것 또한 큰 이제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쪽 예산에 좀 더 편성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네, 한은진 의원님이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예, 실장님 32쪽 예, 제가 그 우리 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사업 이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예. 저희 그 아동 친화 도시 인정을 위한 거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저희 그 조성 사업 그 로드맵에 보면은 뭐 있긴 한데 네. 계속 제가 아동 친화 도시 업무 보고 때 여쭤보면은 그게 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요거는 그 관련 부서 가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좀 맞을까요? 그게 좀 구체적인 답이 나올 것 그래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고령화 사회 요것도 그러면 평생 예, 그쪽 예. 가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치 그 좋은 도시 같은 경우에도 큰 이제 로드맵 같은 경우는 기획 예산실 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고령화 사회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고령화 친화 도시도 좀 준비해야 된다. 조성 준비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그럼 관련 부서 가서 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